엄마, 이번 주엔 못 갈 것 같아요. 바빠서요. 여보, 그냥 대충 먹으면 안 돼? 피곤해. 이제는 익숙한 말입니다. 자식은 바쁘고 남편은 무심하고 친구들은 각자 살기 바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결국 남는 건 나 혼자뿐입니다. 늙어서 남에게 기대면 실망만 남습니다. 노후는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친구도 결국 각자의 길을 갑니다.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남을 기대기보다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5가지만 있다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외로움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남은 인생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늙어서 자식, 남편, 친구보다 꼭 필요한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 다 필요 없다. 늙어서 꼭 필요한 5가지 중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늙어서 돈이 없으면 행복은커녕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다는 것은 곧 자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망설이게 됩니다. 결국 남에게 기대야 하지만 자식도 국가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사라지고 그 순간부터 비참한 노년이 시작됩니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도 각자의 삶이 있고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부모를 도울 수 없습니다. 결국 부모는 서운함과 원망 속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작은 용돈에도 감사해야 하고 병원비 한번 내달라는 말도 쉽게 못합니다. 돈이 없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부담과 의무로 변질됩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교통비, 모임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비용조차 부담이 됩니다. 결국 모임에 나가지 못하고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가난한 노인은 외로움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원하는 모임에 나가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인간관계를 이어갑니다. 돈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방법도 많아집니다. 노후에는 병원비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이 들면 작은 병 하나도 큰 돈이 듭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병원비는 만만치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증을 참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결국 병이 더 악화되고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내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살 곳도 문제입니다. 살던 집을 유지할 수도 없고 자식 집에 얹혀 살 수도 없습니다. 결국 낯선 환경에서 힘들게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은 살고 싶은 곳에서 원하는 환경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시설이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입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최소한 불행을 막아줍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눈치 보고 친구와 멀어지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살아갈 집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최소한 내 삶을 내 뜻대로 꾸려갈 수 있습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노후 자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1세 김 씨는 돈이 노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며 살고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철저하게 노후 준비를 했고 연금과 임대 수입으로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받습니다. 아침이면 근처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오후에는 수영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최상의 치료를 받습니다.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걱정을 덜어줍니다. 좋은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립니다. 늙어도 돈이 있으니 선택권이 있고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반면 70세 박 씨는 돈 없이 늙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젊을 때 돈 없어도 자식이 있으면 된다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도 생활이 빠듯해 부모를 도와줄 거 없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진료를 미루다 보니 병이 악화되었고 치료를 받으려 해도 돈이 없어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밖에 나가려 해도 교통비조차 아까워 집에만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만날 사람도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때우고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좋은 집에 살아도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아프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늙어서 건강을 잃으면 병원과 약이 삶의 전부가 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결국 침대에 누워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자유도 사라집니다. 건강 없이 맞이하는 노년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습니다. 돈이 많아도 병든 몸으로는 누릴 수 없습니다. 세계 여행을 꿈꿨지만 다리가 아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소화가 안 돼 죽만 먹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병원 신세를 지느라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손주가 놀아달라고 해도 관절이 아파 움직일 수 없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기회와 행복이 사라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무용지물입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돈이 술술 나가고 간병인을 쓰면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노후를 편히 살려고 모아둔 돈이 치료비로 사라지는 순간 돈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결국 병원비 걱정에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돈을 아끼려고 통증을 참으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건강이 없으면 돈도 노후의 자유도 모두 무너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인간관계도 끝납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챙겨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식도 처음엔 걱정하지만 결국 본인 생활이 바쁘고 힘들어지면 부모를 돌보는 것이 짐이 됩니다.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싶어도 몸이 아파 움직일 수 없으면 혼자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결국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인생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검진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번 잃으면 다시 되찾기 어렵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만 돈도, 인간관계도, 자유도, 행복도 지킬 수 있습니다. 72세 김 씨는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60대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 덕분에 지금도 하루 1시간씩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닙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관리했고 덕분에 약 한 알 없이 지냅니다. 몸이 가뿐하니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뛰어놀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 친구들이 병원에 드나들며 한숨 쉬는 사이 김 씨는 여전히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킨 덕분에 돈도 아끼고 인간관계도 유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 73세 박 씨는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젊을 때 술과 기름진 음식을 즐기고 운동을 멀리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로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려 했지만 병간호가 힘들다며 요양원에 모셔야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병든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니 자유도, 관계도, 삶의 즐거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세 번째는 배우자가 떠난 후를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난 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늙어서 고립과 외로움 속에 무너집니다.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사람이 먼저 떠나고 나면 혼자가 된 현실이 남겨집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모두 사라지고 집안은 적막해집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면 이 외로움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됩니다. 배우자가 떠난 후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더 비참해집니다. 상대가 관리하던 재정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혼자 남겨졌을 때 생활이 흔들립니다. 연금이 부족하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지고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몰랐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삶이 무너집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적 불안 속에서 불안과 후회 속에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단절도 큰 문제입니다. 배우자와만 지내다 보면 다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고 배우자가 떠난 후에는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것도 어색해지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외로움이 깊어지고 결국 우울증과 무기력 속에 갇히게 됩니다. 배우자가 떠난 후에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미리부터 관계를 넓히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건강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아플 때 챙겨주는 사람이 있지만 혼자 남으면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갑자기 쓰러져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파도 병원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병원비 걱정과 간병의 두려움 속에서 불안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 건강관리, 인간관계 확장, 그리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수입니다. 배우자가 사라진 후에도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후회도 늦습니다. 70세 김 씨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부터 재정을 직접 관리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혼자 남겨졌을 때를 대비해 취미를 만들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덕분에 남편이 떠난 후에도 경제적 걱정 없이 인간관계도 유지하며 안정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외로움 대신 자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73세 박 씨는 남편이 떠난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의존해 살았고 재정도 남편이 관리했기 때문에 혼자가 되자 생활이 막막해졌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남편과만 지냈던 터라 친구도 없었습니다. 외출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점점 우울해졌고 병원 갈 때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네 번째는 취미입니다. 늙으면 자식도 남편도 친구도 다 소용없습니다. 결국 나를 지켜줄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혼자가 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가장 무서운 것은 적막과 무료함입니다.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 허무함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노년은 지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취미는 삶을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내일이 기대되지 않으면 오늘이 고통일 뿐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설렙니다. 노년에 취미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지루한 고통의 연속입니다. TV만 보다가 시간 보내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다가 하루가 끝납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나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취미가 있으면 다릅니다. 꽃을 가꾸고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하면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취미는 돈보다 값진 자산입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취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삶을 채우는 힘입니다. 취미를 가지면 하루가 짧습니다. 심심할 틈이 없고 무엇을 하든 재미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치매도 예방되며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친구가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홀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늙어서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취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가 불행하지 않으려면 취미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취미가 없는 노년은 버텨야 하는 시간이지만 취미가 있는 노년은 매일이 즐거운 축제가 됩니다. 70세 김영순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도 독립하면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우울해졌습니다. TV를 틀어도 재미가 없고 친구들을 만나도 이야기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료한 나날을 보내다 보니 몸까지 여기저기 쑤시고 아팠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그림을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날로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사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루하루 그림을 그리면서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꽃, 풍경, 동물을 그리며 몰입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우울함도 사라졌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SNS에 올리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취미 하나가 생기자 하루가 짧아졌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자식들이 연락이 뜸해도 외롭지 않았고 친구들과 만나도 할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다섯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늙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기심입니다. 평생 남만 챙기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남편을 위해 희생했다면 이제는 끝입니다. 남은 인생은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만 살다 보면 결국 늙어서 홀로 남겨지고 희생했던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결국 나를 챙기는 건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년이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나치게 남을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하면 서운하고 남편이 무심하면 외롭고 친구가 소원해지면 섭섭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지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각자 바쁘고 자기 인생을 사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행복하려면 남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삶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늙어서까지 남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것이 더 불행한 길입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오든 말든 친구가 연락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가고 싶은 곳을 가야 합니다. 남이 아닌 나에게 맞춰야 합니다. 노년에 이기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찾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남편이 무관심하면 쓸쓸해지고 친구가 멀어지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남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고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 줄 압니다. 남의 기분보다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남의 일정보다 내 일정이 먼저입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면 이제 그 빚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사고 싶은 것 사고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합니다. 자식 뒷바라지는 끝났고 남편 걱정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늙어서까지 남의 눈치를 보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만이 노년에 자유롭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순간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65세 이정숙 씨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자식들은 크자마자 자기들 살기 바빴습니다. 명절에 겨우 얼굴 한번 보고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그날부터 이정숙 씨는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걸 멈췄고 남편의 식사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투덜거렸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뭐라 하든 자식들이 바쁘든 상관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오히려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맞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쁘니까 다음에 보자라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속이 후련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이제 이정숙 씨는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건강하게 늙는 것은 선택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당신, 남은 인생을 병상에서 보내고 싶습니까? 노년의 삶은 건강관리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뉩니다. 젊을 때야 조금 무리해도 견딜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에이, 별일 없겠지라고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무너지고 건강을 되찾기엔 너무 늦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사소한 습관들이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의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는 5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는 나쁜 습관 중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두는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두는 습관은 노년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는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몸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어쩌겠어? 라고 생각하며 참고 또 참다 보면 어느새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버티면 결국 몸이 먼저 비명을 지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은 과부하에 걸립니다. 끊임없는 긴장 상태는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고 심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 라며 가슴을 쓸어내리던 순간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면역력도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계속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면 몸속 면역세포들이 지쳐버립니다. 결국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상처 하나도 쉽게 낫지 않게 됩니다. 암 발생률도 높아진다고 하니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서 도저히 못 자겠어라는 말 한 번쯤 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몸은 회복할 기회를 잃고 피로가 쌓여 다음 날도 힘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기억력 감퇴는 물론 치매 위험도 커집니다. 소화도 엉망이 됩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위벽이 손상되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증상이 계속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한지 모르겠어 라고 고민하면서도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위궤양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삶의 의욕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사는 게 뭔가 허무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이미 신호가 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고립되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는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아, 나 진짜 속상해라고 소리 내어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가 결국 내 몸을 공격할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합니다. 괜찮아, 그냥 넘기자라는 말 대신 이제라도 나를 위해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습관은 당장 버려야 합니다. 70대의 김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배우자가 무심해도 내가 참아야지라며 속으로 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냐? 라는 불안감이 엄습했고 결국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과 심장질환이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김 씨는 여전히 속으로 사기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달 뒤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지만 한쪽 몸이 마비되어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냥 다 털어놓을 걸 김 씨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나서야 쌓아둔 스트레스가 독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노년의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는 나쁜 습관 중 두 번째는 잠자는 시간을 불규칙하게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불규칙하게 유지하는 습관은 노년의 건강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A.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면 큰일입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보면 몸은 점점 망가집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생체 리듬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낮에는 비몽사몽, 밤에는 말똥말똥한 상태가 반복되면서 피로가 쌓입니다. 아,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게 됩니다. 낮잠으로 부족한 잠을 채우려 하지만 결국 밤이 되면 또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수면 부족은 심장에도 치명적입니다. 잠자는 동안 몸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수면이 불규칙하면 혈압이 계속 들쭉날쭉하게 변합니다. 왜 요즘 혈압이 이렇게 높아졌지? 라며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지만 원인은 바로 뒤죽박죽 엉망이 된 수면 습관 때문입니다. 면역력도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몸은 수면 중에 면역세포를 회복하고 질병을 막아낼 힘을 기르는데 잠이 불규칙하면 면역력이 무너집니다. 요즘 감기가 달고 살으라고 불평하지만 사실 그것은 면역력이 바닥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기뿐 아니라 각종 염증성 질환, 심지어 암 발생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하니 잠을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력도 걱정해야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 내가 이 얘기 했나? 같은 일이 자꾸 반복된다면 수면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면 중에는 뇌가 하루 동안 입력된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하는데 잠이 부족하거나 일정하지 않으면 기억이 뒤죽박죽됩니다.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지므로 절대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근데 밤에 눈이 안 감기는데 어쩌라고?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도 결국 불규칙한 수면 습관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신호를 보내지만 들쭉날쭉한 생활을 하면 몸이 언제 자야 할지 혼란을 느낍니다. 잠들기 전 TV,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딱 10분만 본다 하다가 결국 1시간, 2시간 훌쩍 지나고 결국 새벽까지 깨어 있게 됩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고 밤새 뒤척이게 만듭니다. 그래도 난 낮잠 자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낮잠은 짧게 자야 효과적입니다. 30분 이상 길게 자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하고 수면 리듬을 더 엉망으로 만듭니다. 낮잠으로 보충하려는 생각은 결국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들 뿐입니다. 좋은 수면 습관은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해서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단순한 잠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노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고 싶다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68세 박 씨는 은퇴 후 밤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잠이 들었습니다. 낮잠 자면 되지 뭐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오르는 걸 느꼈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며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쓰러진 박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검사 결과 고혈압성 뇌졸중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불규칙한 수면이 자율신경계를 망가뜨리고 혈압을 급격히 변동시키면서 결국 뇌혈관이 손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한쪽 팔과 다리가 마비된 채로 휠체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냥 일찍 잠들 걸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평생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노년의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는 나쁜 습관 중 세 번째는 싱겁게 먹으려다 영양이 부족해지는 습관입니다. 싱겁게 먹으려다 영양이 부족해지는 습관은 노년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고혈압과 신장 건강을 걱정해 소금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싱겁게 먹다 보면 오히려 몸에 필수적인 미네랄과 영양소가 부족해집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 오른다는데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며 맛없는 음식을 참고 먹다 보면 어느 순간 기운이 쭉 빠지고 몸이 무기력해집니다. 나트륨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적정량의 나트륨이 없으면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지럽네, 뭐지? 라며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사실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싱겁게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말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퍼졌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싱겁게 먹으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음식의 맛이 줄어들고 결국 식욕이 떨어집니다. 식사를 대충 때우게 되고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밥맛이 없네. 그냥 대충 먹자 하다 보면 점점 영양 불균형이 심해지고 근육이 빠지고 골다공증까지 악화됩니다. 특히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감염성 질환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요즘 감기도 잘 걸리고 기운이 없네라고 느낀다면 지금 먹는 음식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이 노인의 인지 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트륨은 신경전달 물질의 원활한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나치게 적은 나트륨 섭취는 신경세포의 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 기억력 감퇴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아,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같은 건망증이 잦아진다면 저나트륨 상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싱겁게 먹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적절한 나트륨 섭취가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싱거운 음식 대신 허브나 천연 조미료를 활용해 음식의 풍미를 살리고 단백질과 필수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도 짠 게 몸에 안 좋다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극단적인 저나트륨 식단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되 동시에 다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72세 이 씨는 고혈압이 걱정돼 몇 년 전부터 극단적으로 싱겁게 먹었습니다. 국은 거의 맹물처럼 끓였고 반찬도 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 올라가니까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해라고 믿으며 점점 더 싱거운 음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운이 없고 어지럼증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며 쓰러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저나트륨 혈증과 영양실조가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나트륨이 부족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전해질 균형이 깨져 뇌 기능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체력 저하로 인해 오래 누워 있어야 했고 근육이 급격히 빠지면서 거동까지 불편해졌습니다. 건강하려고 싱겁게 먹었는데 결국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라며 후회했지만 이미 몸은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잘못된 건강상식이 오히려 노년의 삶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노년의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는 나쁜 습관 중 네 번째는 몸이 굳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몸이 굳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습관은 노년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A. 나이 들면 원래 몸이 뻣뻣해지는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면 어느 날 갑자기 걷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살짝 뻐근하고 허리가 뻣뻣한 정도였지만 가만히 두면 관절이 굳고 근육이 약해져 일상생활마저 힘들어집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집에만 있었더니 요즘 다리가 자꾸 후들거리네라고 느낀다면 경고 신호가 온 것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동작조차 버겁게 느껴지고 관절은 점점 굳어갑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흔한 근감소증 SARCOPENIA은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니라 낙상 위험을 높이고 결국 거동 불편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낫겠어라고 생각하며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도 느려집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말초혈관 질환이 생기고 심한 경우 혈전이 형성되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다리가 붓고 저린 이유도 바로 혈액순환 장애 때문입니다.
노년기의 신체 유연성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결국 퇴행성 관절염, 오십견, 허리 디스크 등의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굳어서 한참을 뻗어야 움직일 수 있다면 이미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허리가 뻣뻣하지? 라고 느낀다면 지금부터라도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운동 부족은 자율신경계의 기능 저하로도 이어집니다. 규칙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부교감신경 활성화가 감소하면서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고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결과 감기에 쉽게 걸리고 피로가 지속되며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요즘 몸이 축 처지고 피곤이 안 풀리네라고 생각된다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와서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체념하는 순간 신체 기능은 더욱 빠르게 악화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습관은 단순히 몸이 굳어지는 것을 넘어 결국 침대에 누워 지내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벼운 스트레칭, 걷기, 관절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신체 유연성과 근력이 회복되고 건강한 노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고민된다면 하루 5분씩 몸을 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기지개를 켜고 의자에 앉은 채 다리를 들어 올려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내 몸을 위해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75세 정 씨는 퇴직 후 특별한 운동 없이 집에서 TV만 보며 지냈습니다. 괜히 움직였다가 다치면 어쩌나라는 걱정에 점점 외출도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뻐근한 정도였지만 어느 날부터 허리와 무릎이 점점 아프고 다리가 쉽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욕실에서 균형을 잃고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근감소증과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어 근력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한번 넘어진 후에는 회복이 더 어렵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정 씨는 결국 오래 걸을 수 없게 되어 보행 보조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때라도 좀 움직일 걸 후회했지만 이미 몸은 굳어버린 뒤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지만 결국 그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노년의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는 나쁜 습관 중 5번째는 몸이 아파도 참기만 하는 습관입니다. 몸이 아파도 참기만 하는 습관은 노년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쑤시는 건 당연한 거야 라며 가볍게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병이 깊어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작은 통증이 곧 사라질 거라며 무시하다가 결국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한순간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버티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심장 쪽에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에이, 소화가 좀 안 돼서 그런가? 라고 넘겼다가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가 흔합니다. 관절이나 허리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 다들 무릎 아프대, 그냥 참고 살아야지라고 버티다가 퇴행성 관절염, 척추 협착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간단한 약물 치료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방치하면 결국 수술까지 가야 합니다. 이제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라고 후회해봐야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병원 가봤자 약이나 주겠지라며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흔한 위암, 대장암 같은 질환은 초기에는 가벼운 소화불량이나 배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나아지겠지라고 참다 보면 병이 이미 손쓸 수 없는 단계로 진행되기 쉽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병도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이 됩니다. 검사 받으면 괜히 더 불안해질 것 같아라고 피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병은 모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참다가 병이 깊어지면 치료도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결국 건강을 망칩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작은 통증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병을 키우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67세 박 씨는 몇 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팔이 저렸지만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라며 참고 넘겼습니다. 병원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숨이 막혀 쓰러졌습니다. 구급차로 이송된 후 진단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목숨이 위험할 뻔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치료는 했지만 심장 일부가 이미 괴사되어 평생 약을 먹으며 조심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병원만 갔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박 씨는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참는 것이 버릇이 되어 병을 키웠고 결국 남은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조금만 더 나중에라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몸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집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실천이 당신의 수명을 늘리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변해야 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